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네 가지 용어,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종전 자산 평가, 그리고 종후 자산 평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곧 이어 답변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요, 충분한 일반 분양 물량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요, 평당 일반 분양 가격이 평당 조합원 분양 가격의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200% 정도에 달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를 상승시킬 필요가 전혀 없겠죠. 반면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많은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합은 분양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겠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의 조합에서 조합은 분양가를 상승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여러분들께서는 제일 먼저 그 조합이 재개발 사업조합인지 재건축 사업조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아마 10중 8구 거의 모든 경우 그 조합은 재건축 사업 조합일 것입니다. 조합은 분양가를 상승시켰다면 말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는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격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rust but verify 라는 격언 말입니다. 신뢰하라 그러나 검증하라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믿으세요. 그렇지만은 확인은 거쳐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재개발 사업 조합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검증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아닌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결정 방법과 결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고정적입니다.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는요,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제74조에서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개입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결국 결정에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법인 등은요, 아무 자료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 구체적으로 조합이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즉 건네준, 넘겨준 원가 산출 근거를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원가라는 것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리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원가는 토지 부분, 건물 부분, 공통 부분으로 구성되고요. 평가 법인에 따라서는요, 토지 귀속분, 건물 귀속분, 공통 귀속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때 나타나 있는 여러 요소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평가 지침 제1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도 나타납니다. 감정평가 실무 기준 가운데 있어서 730 3.2가 바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후 자산 평가 나타나고 있죠. 어때요? 핵심 내용들이 바로바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평가한 금액을 2인 이상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평균을 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산술 평균하여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감정평가 법인이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은 평가,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 자산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산평가는요, 종전자산평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종후 자산평가도 나타나게 될 텐데요. 종전자산평가는 흔히 감정평가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조합원님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종전자산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짓기 위하여 앞으로 분양될, 즉 분양 예정인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종전이 아니라 종후 자산평가라고 불리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전자산평가와 종후자산평가라는 용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결정 기준 시점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2호에서는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요,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합의 경우 2020년 12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덕하고요. 그리고 2020년 12월 1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이날에
이루어진 경우 이 조합의 경우 종전자산의 평가일은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20년 12월 16일이 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표시해 두었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합의 경우 2021년 6월 4일부터 2021년 8월 7일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바로 2021년 8월 7일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 될 것이고 바로 이날이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분양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는요, 조합원 분양가가 거의 고정적인데 반하여 유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가는요, 주택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테므로 유동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분양가는요, 조합과 시공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일반 분양가는요, 조합원 분양가 줄여 조분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반 분양가는 일분가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줄여 조분가라고 부르는 것의 120%에서 200%에 달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경우 12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의 경우에 거의 200%, 거의 2배에 육박한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요즘 추세는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일반 분양가의 결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양가의 결정 기준 시점은 분양 시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선분양과 후분양 말입니다. 선분양은 착공 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후분양은 공정률 80% 이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공공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은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입니다. 왜 이렇게 미리 앞서 평가가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개발이익 배제 평가 원칙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불로소득 배제 평가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불로소득 배제 평가 원칙이 나타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정해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다음 화면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원가 합계와 개발이익 배제 평가 원칙, 불로소득 배제 평가 원칙에 관하여 간략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합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입니다. 감정평가 법인에 따라서요, 부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귀속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토지, 건물 공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토지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종전자산평가 금액입니다. 물론 다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말이죠. 따라서 종전자산평가 금액은요, 시세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시세보다도 훨씬 낮은 것입니다. 개발이익 배제 평가 원칙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 그만큼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공사비입니다. 물론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 등도 건물 부분에 속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그 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토지 부분이 전체 비용 중 약 35%, 건물 부분이 전체 비용 중 약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통 부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비용들이 운영비, 금융비용,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것들 아껴 써야 되겠죠. 아껴 써야만 비례율을 충분히 확보하여서 조합원님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개발이익 배제 평가 원칙, 달리 표현하자면 불로소득 배제 평가 원칙에 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이라는 것은요,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뜻을 지니게 될 텐데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 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라 색깔로 표시해 둔 것은 따로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일종인 재개발 사업 또한 공익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의 이것의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좀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8호의 별표 2의 30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노력에 관계없이 그럼 불로소득이라는 느낌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자기 노력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집가가 땅값이 상승되어 현저하게 받은 이익을 개발이익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를 배제해서 평가하는 원칙이 적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배제 평가 원칙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 또한 아래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